그러니까 남편은 이기적으로 굴지 말고 와이프가 아기를 낳고 이제 키울 때 적극적으로 도와야 그래. 뭔가 정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정리하려고 예, 어쨌든 뭔가를 쟁취하려면 희생을 해야 된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 모르겠습니다. 아니, 결혼 안 해봐가지고. 섹스리스, 쉬는 부부, 그거의 정의부터 내려져야 되는데 부부 사이의 섹스가 1년 기준으로 했을 때 연간 뭐 10회 이하다, 그리고 달로 봤을 때 한 달에 1회 이하다, 이런 경우 섹스리스 부부라고 본다고 하네요. 근데 놀라운 건 우리나라 그 부부들 중에 셋 중에 하나가 이제 섹스리스 부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순화해서 이제 쉬는 부부, 언젠가 다시 할 수 있다, 뭐 이런 긍정적인 의미로 이제 그렇게 워딩을 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혼 상담하다 보면은 사이가 되게 안 좋아서 이혼을 하러 오시는 분들 제가 두 가지를 꼭 체크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부관계 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물어보고 그 다음에 대화는 자주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부부관계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이 대화가 단절돼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혼으로 가는 경우 되게 많으시거든요. 부부관계를 하지 않는다고 사이가 나쁜 건 100%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부관계를 하지 않아도 이혼하지 않고 사는 부부들도 있죠.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기를 갈구하는 존재거든요. 10대, 20대만 연애할 것 같죠. 80대, 90대도 연애를 하고 노인의 성이 있거든요. 끊임없이 사랑에 대한 갈구와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섹스를 하지 않는다, 하지만 잘 산다, 그러니까 그게 행복하다는 건 아니거든요. 이혼을 하지 않으면 다 행복합니까? 이혼을 하진 않더라도 불행하게 사는 커플들이, 쇼윈도 커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결국은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기를 원하고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내 배우자로서 충족이 되지 않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욕망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그거를 발현할까요? 결국은 같이 일하는 직장 안에서 직장에서 알게 된 그 이성이 나한테 친절하게 웃으면서 얘기를 해주더라,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다. 처음에는 약간 팬과 같은 그런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하는데 계속 만나고 그러다가 뭐 차 한잔 하게 되고 개인적인 얘기, 소통도 잘 된다. 그게 소위 말하는 불륜 외도 바람으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 거죠. 때문에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사실 그 성적인 부분은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스킨십을 많이 하는 부부일수록 행복하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잠자리 때문에 와가지고 변호사님한테 상담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부부 간의 성관계 때문에 이혼까지 얘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만약에 어떤 남녀가 있어요. 네. 근데 그 남녀가 성관계를 하지 않고 한 집에 살면서 양가 어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우리가 낳은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교육해야 될지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상의하고 이달의 생활비를 얼마 정도 되는데 이걸로 뭘 해야 할지, 어떻게 써야 할지, 대출금은 어떻게 갚아야 될지, 이런 얘기만 계속 한다고 쳐요. 거의 그냥 같이 사업하는.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사업 파트너 같은 느낌으로. 그러니까 비즈니스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서로 애정과 사랑에 기반한 관계가 아니라 그냥 업무적인 일을, 대소사를 결정하는 합의체 같은 정도에밖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부부관계도 잘하고 스킨십도 잘하고 막 이런 부부들이 아이의 교육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이게 남녀 사이라는 거, 그리고 또 애정관계라는 것들이 서로 대화의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말을 하더라도 좀 더 예쁘게 하게 되고 배려하면서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섹스가 없는 그런 부부관계라고 한다면은 동성 혹은 이성이더라도 그냥 업무적으로 회사에서 이제 일하는 동료들하고 그냥 회의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딱딱하게 진행이 되고, 그러다 보면 서로 의견 충돌이 생기면은 불만이 크게 터지죠. 왜냐하면은 섹스에 대해서 둘 다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는 어느 한쪽은 원하는데 다른 한쪽은 원하지 않는 이런 경우들이 많고, 그걸 억지로 하려고 하면서 너 이거 안 해주면은 이혼 사유인 거 알지? 이렇게 말하면서 부부관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협박이네. 실제로 부부관계 자체가 강간하듯이 폭행이나 협박에 근거해서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어느 한쪽 배우자가 약간 성부착증, 매일같이 부부관계를 해야 돼요. 하루에도 두세 번씩 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두세 번이요? 예, 그리고 그 아내분이 생리 중이거나 아니면은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몸살이 났거나 그 아내분의 컨디션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로 자신의 욕구를 풀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강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진짜 범죄 수준까지도 이룰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겠죠. 회복하라고 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솔루션 들이시나요?
실제로 섹스리스 부부들에게 솔루션을 제공하는 국가의 프로그램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느 한쪽 원한다, 어느 한쪽 원하지 않는다. 원하지 않는 쪽이 그 호르몬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부부 사이의 성관계에 대해서 그다지 필요성이 없지 않냐라고 그 인지를 못하고 계시는 것일 수도 있고요. 혹은 배우자분의 어떤 말이나 태도에서 상처를 받아서 그런 걸 해주지 않는다, 응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인을 먼저 파악하고 진단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여성분이 상담을 받으러 오셨는데 그 남편분이 사회에서 사회 지도자층에 해당하는 그런 직업군이셨어요. 지위가 있으신 예, 지위가 있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어떤 이유인지 한번 얘기를 들어봤더니 남편분이 굉장히 조금 강압적이고 의처 증세, 집착 이런 것들이 좀 굉장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아내분의 의사를 이제 존중을 해주지 않고 강요에 의해서 좀 강압적으로 이렇게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너 이거 부부관계 안 해주면은 이혼 사유야 이렇게 말하면서 마지못해 응해주는 이런 일들이 이제 일상다반사였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자존감도 상하고 내가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들지 않고 되게 처참하고 모욕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혼을 의뢰를 하셨어요. 이 강간이라는 걸 어떻게 입증하겠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녹음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정말 그 녹음을 듣는데 아내분이 나는 원하지 않는다 하지 마라 라고 하는데도 막 억지로 이렇게 하는 그런 음향이 들리는 거예요. 여자분은 막 울고 남자분은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뭐 무슨 상관이야 뭐 이런 식으로 실제로 부부 강간의 사례가 꽤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 형사 이제 고소를 진행했고요. 막상 형사 고소 들어가고 나니까 합의해달라고 한 번만 봐달라고 지위가 있으니까 이럴 게 많아서 바로 꼬리를 내리시면서 아주 빠르게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던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실제로 섹스리스 부부가 많은 나라 1위가 일본이래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2위거든요. 불륜, 뭐 외도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일본도 굉장히 많거든요. 사람의 어떤 성적 욕구는 기본적으로 존재하는데 그걸 어떻게 분출하지 않으면 다른 방식으로 표출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점검해 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남편의 월급이 이혼 퍼센테지 확률에 또 영향을 미치는 게 있나요? 실제로 남편의 소득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는 비율이 줄어든다거든요. 1,000만 원이면 그 남편이 1,000만 원 이상을 번다는 건 아내분도 뭐 전업주부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거든요. 그랬을 때 남편이 잘 생활비를 잘 갖다 주니까 어지간한 부당한 대우는 참고 넘어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미성년 자녀를 키우면서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서 참고 그냥 살겠다라는 거죠. 실제로 뭐 과거에는 이혼을 하는 것이 유책 배우자 3대장이라고 할 만한 뭐 가정폭력, 뭐 불륜에도 월급도 안 갖다 주고 도박이나 하고 뭐 이런 경우에 국한됐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어머님들이 거의 맞벌이를 안 하시니까 아이들 그냥 키우고 전업주부로 사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어지간한 이혼 사유는 어지간한 부당한 대우는 참고 사는 거예요. 왜? 아, 내가 속물이어서가 아니라 당장 미성년 자녀를 내가 어떤 수로 키우고 무슨 수로 키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들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어지간한 건 그냥 참아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일단 남성분들은 뭐 어찌 됐든 많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혼도 결국은 쩐의 전쟁이다. 경제력과 이혼,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더라.